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5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17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신미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정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일간 정화가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정화하고 정화 일간이 태어난 미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정화라고 하는 것, 어제 병화를 했었고요. 오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음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등촉화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저께 병화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였죠. 양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으로는 화에 해당이 되고, 오늘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양에 대비돼서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뭐 오행상은 같은 화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는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지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은 아니고, 만약에 하늘에 정화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달 내지는 별의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대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화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등촉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뭐 전기불도 해당이 되겠고요. 전기불, 그 다음에 뭐 등잔불 있죠. 옛날 호롱불 같은 것, 호롱불도 한번 써볼까요? 호롱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당이, 촛불도 해당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정화를 비유하는 건 뭐 모닥불 같은 것, 이렇게 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정화하고 병화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낸다라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자기의 열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약간의 불꽃과 같은 거예요. 뭐 정화라고 해서 뭐 센 불을 연상하시는데, 작게 생각하면 집에서 가스 라이터를 켜거나 집에 가스 레인지를 켜게 되면 가스 레인지를 딱 돌렸을 때 딱딱딱딱 하면서 불꽃이 따닥따닥딱 튀죠. 그것이 바로 정화인 것이고요. 그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가스라고 하는 연료가 나와 주어야지만 그 정화가 계속 빛과 열을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의 차이는 혼자서 빛과 열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연료, 모닥불 같은 경우는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요. 촛불 같은 경우는 그걸 전문 용어인데, 초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녹으면서 촛불을 계속 파라핀이라고 하죠. 그것이 연료가 되는 것이고, 전기불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와야지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빛과 열을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화의 연료가 되어준 것을 대개 보면 명리학에서는 대개 그걸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나를 생해주는 것, 즉 정화를 생해주는 것을 인성이라고 하는데, 대개 인성은 정화 입장에서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목 중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 있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목인 간목이 있어야 더 정화의 불꽃을 오래 지속적으로 뜨겁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아무리 일간이 왕한 4월이나 5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목이 한 점, 천간으로 간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임목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정화한테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특성에 해당이 되겠고요. 미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가 태어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왕세와 한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주 8글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두 자를 뽑는다라고 하면 일간과 월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에 해당되는 구간에 해당이 되겠고요.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세력이 있는 때에 해당이 되고, 계절로는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 그래서 여름에 해당이 돼서 4월은 초여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지절이라고 해서 가장 양이 왕할 때, 화가 가장 왕할 때 해당이 되고, 미월이 된다라고 하면 화가 가장 왕한 5월이 지나 미월이 되게 되면 여름이긴 하지만 이때는 늦여름이죠. 여름이 이제 어느 정도 니어 이제 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 그래서 모하라고도 하고요, 개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 중에 하나죠.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축 미월이죠.
진, 술, 축, 미, 월을 4개월이랍니다. 넉사자에다가 끝 개자죠. 진은 봄의 끝, 술은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미는 지금 말했던 여름의 끝, 즉 늦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네 글자 진술, 축미, 월을 다 모두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이때는 환절기에 해당이 돼요. 환절기, 계절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이죠. 특히 지금 오늘 공부하는 미월, 이번 달 공부하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끝이면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 해당이 되기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절이 있겠죠. 미월 같은 경우는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의 끝자락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가을하고의 완충 지점이기 때문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계절의 어떤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기운과 여름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진술축미월이 대개 보면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5월이 가장 화가 왕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가 가장 왕하면서 5월의 절기 중에서 하지라고 하는 절기, 물론 이게 본기 월이 바뀌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은 하지와 동지는 일양이 희생하느냐 일음이 희생하느냐, 그 다음에 일양이 희생할 때는 음이 가장 극성한 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음이 희생할 때는 양이 가장 극성한 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가장 극성하면서 최고치, 즉 상한가를 친 연후에 이제 양의 기운은 꺾이게 되겠고요. 양의 기운이 꺾이는 시점에서 음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양극즉 음생하고 그 다음에 음극즉 양생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이 가장 극성하면 반대로 거기서 음이 바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 가장 극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더 올라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향세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극성하고 하향세가 이루어질 때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세력이 그 힘을 모으게 되줘서 양이 극에 달았을 때 음이 생하는 것이고요. 음이 극에 달았을 때가 양이 발생한다. 즉 양극 즉 음생하는 시절은 하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극 즉 양생하는 때는 바로 동지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 1음이 희생하는 때에 해당이 되고, 미월 같은 경우는 이음이 희생하죠. 이음.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는 금수가 많으면 바로 삼복 생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제가 미월 지금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4개월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월과 하반월, 즉 미월에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는 기준은 바로 대서절이 되겠고요. 대서 이전을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서 이후를 하반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서 이전은 아직은 아무리 5월에 양이 극에 달아서 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5월의 열기가 미월까지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미의 지장간이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토. 그래서 정화, 을목이 사령하는 이 구간, 즉 대개 하면 정화가 9일, 을목이 3일, 그 다음에 기토가 18일 정도 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정화, 을목이 관장하는 9, 3 합이 12고 대략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표현하면 정도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아직은 화의 기운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마치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과 동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론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미월이라도 5월과 같다, 5월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 미월 중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5월에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서절 이후에 하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기토가 사령하는 때에
토가 사령하는 때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반월에 특히 금수가 많아지면 바로 삼복생환이 된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과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 간법이 다르죠.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난 월, 즉 경우월 때 제가 정화 5월 설명할 때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겠죠.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걸록, 녹을 얻은 것과 같아서 일간이 매우 왕하죠.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정화를 일간이 왕할 때는 관성으로서 일간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가 있어서 정화를 억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임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상반월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크겠고요. 그죠?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미월엔 수가 절지, 태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가 5월, 그 다음에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 보는 간법, 사주 보는 방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하반월에 태어났을 때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삼복생환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화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일간 자체가 대서가 지나게 되면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반월이 되면 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토가 많이 왕해지게 되죠. 그러면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식신 내지 상관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의 기운을 식상에 많이 과설 기운을 빼게 되죠. 그러면 정화 일간이 매우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스스로 열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시사철 간목이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미월 같은 경우 대서가 지나서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해지면서 또 식상인 토에 의해서 일간이 과설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은 약한 정화가 생조를 받아서 정화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토도 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미월 즉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전무하게 되면 수가 전혀 없게 되면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나무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른 나무는 물론 정화는 생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주 전반의 국세가 매우 건조하고 뜨겁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임수가 됐건 개수가 됐건 근데 정화 일간 자체는 한수인 개수를 용신을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임수라든가 지지로 해수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간목의 뿌리를 좀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목분비하지 않고 정화도 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도 토가 왕한 것도 좀 이렇게 절제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다른 식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다 마찬가지로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상반월과 하반월 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대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대개 5월과 동돈하기 때문에 그냥 5월의 간법을 그대로 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대서절 이후에 태어났을 때는 금수가 징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하반월로서 달리 간법을 해야 된다,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진술축미월 4개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정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했고 이거를 격국의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가 미를 본 거하고 똑같죠. 미 중에 본기는 기토, 정을기, 기토가 되기 때문에 사주의 격국은 기본적으로 식신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월간 연간에 보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미중에 있는 본기 기토가
연간으로 투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정화가 투출했느냐 을목이 투출했느냐를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식신격으로 놓고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미월은 원래는 화가 왕한 것보다는 토가 왕한 것이 더 그 사실이겠죠. 물론 이거를 뭐 상반월로 나누느냐 하반월로 나누느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은 똑같이 화와 토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토가 조금 더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열을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라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정사일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미월에 오늘 같은 경우 아직 대설이 아니죠. 대서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반월에 해당이 되죠. 상반월은 마치 5월과 같다. 그래서 정화가 미월에 그것도 상반월에 태어났을 때는 5월과 동론해서 보게 되는데 사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하고 비가 있으면 이거는 준방합을 이루겠죠. 준방합 원래는 사오미 남방이 돼야지만 완전한 방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오자가 없다라고 하면 사화 미만 있어도 이거는 준방합이라고 해서 글자 한자가 없더라도 방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봐서 화가 좀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다 대고 요 가운데 있죠. 4하고 5 사이 여기에 5가 협례하는 걸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5가 협례한다. 협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끼어서 들어간다. 마치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글자는 없지만 마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고요. 만약에 시가 오시 즉 병오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사오미 남방을 이루게 되겠죠. 이거는 미월 이라 하더라도 상반을 거기다가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 정화가 매우 극왕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정화가 미월 상반월에 태어났고요. 일지에서 사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5월에 정화가 태어난 것과 같이 매우 왕해진다.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수가 있어서 일간 정화를 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억부용신법이 되겠죠. 그래서 억부용신법 그래서 강한 것은 억제하고요. 그래서 누를 억자를 쓰는 것이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 해서 도와줄 부자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부용신법 중에 정화가 미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화가 왕해지게 되면 누를 억자를 써서 관살로서 정화를 억제해야 되는데 정화 일간 같은 경우는 등촉화와 같기 때문에 한수인 개수 즉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가 같다 그랬죠. 모닥불이나 거예요. 촛불을 켜놨는데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정화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경우 임수라든가 이것이 있어서 정화를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미월에 이렇게 화국이 형성되면 사주국세가 매우 뜨겁고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가 있게 되면 일간도 억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운 열기도 억제시켜준 것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조후하는 것이죠. 조후. 그래서 이 용신은 억부용신법에다가 조후용신을 같이 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법에는 억부용신, 조후용신, 통간용신, 전왕용신 뭐 여러 가지 용신법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 어떤 사주는 뭐 억부용신을 쓴다, 어떤 사주는 조우용신을 쓴다. 어느 특정한 것을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5가지 전부를 고려해 가지고 쓰는 것이지 이거는 뭐 조우용신을 해야 된다. 이거는 왕세를 봐서 억부용신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통칭해서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중 임수가 있어가지고 이 해중 임수 하나가 하는 것이 왕한 정화도 억제해주는 역할 한 가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가 매우 조열한 뜨거운 그런 국세를 임수 하나가 어떻게 돼요? 조후도 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 하나가 2가지 역할, 용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 이 해중 임수가 지하, 즉 지지에 있기 때문에 공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하늘에서 예를 들어서 뭐 큰 바다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여름 같은 데 강가라든가 바닷가 가면 그래도 그 강가 바닷가는 굉장히 시원하죠. 제가 예전에 강원도 갔는데 거기는 한여름에도
원체 시원하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키지 않아요. 간단하게 선풍기만 켜고 있어도 굉장히 시원하고, 그 다음에 냇가에다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오히려 춥습니다. 여름에도. 그거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게 되면 조우를 하게 되는데, 지지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있는 우물물을 퍼다가 어떻게 돼요?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공력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월 같은 경우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양지, 즉 포태법으로 수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요. 그래서 이 약한 수를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데 월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좌해주는, 수의 기운을 좀 돕기 위한 그런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이렇게 놓으면 이거를 정신충이 된다고 해서 일간 정화가 신금을 이렇게 녹여서 신금을 못 쓰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사주를 틀리게 보는 겁니다. 정화 일간은 어떤 일간이 됐던 중간 역할 이라든가 뭐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저 정신충 뭐 정계충 해가지고 뭐 서로 일간이 파극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 일간 자체는 그냥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 신금을 파하지 않는다. 근데 다시 시간의 정화가 있다거나 시간의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쟁제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은 있겠죠. 하지만 정화 자체가 신금을 파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이 간단한 거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화일간이 신금을 녹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가 사주를 볼 때 엄청난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에 해당이 되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잡다하게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사주 공부할 때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생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 좋은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히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약간 변론인데, 어떤 경우에 사주를 설명하면서 예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꼭 맞지 않는 생시, 맞지 않는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경자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병자시로 한다든가 무자시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원래 나올 수 없는 사주예요.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주 가지고 예를 드는 것은, 왜냐면 없는 사주 가지고 그건 다시는 볼 수 없는 사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약간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라고 하는 것은 시두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자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고요. 월도 마찬가지로 월두법이라고 해서 연을 기준으로 해서 월도 어떻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자시, 조자시 같은 경우는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시두법에 있어서 자시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임의로 야자시, 명자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틀린 자시를 뽑아서 보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한테 자시를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야자시, 명자시를 적용해서 물어본 때는 저는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주는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하면 경자시가 맞죠. 그래서 자, 경자시가 되면 미월에 상반월에 사화까지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한여름에 5월에 태어나서 화가 왕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 가지고 정화를 억부하고 조우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데, 지지의 자수 정도 있는 것은, 이것은 자수라고 하는 것은
조우하는 데 있어서는 임수보다는 자중 개수, 천간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수 내지는 개수가 조우하는 함에 있어서는 임수에 비해서는 월등한 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 즉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중경금이 이렇게 투출한 것이죠. 자, 중요한 것 사화는 화도왕하지만은 사중에 경금 있죠. 무경병이 있어서 중간에 있는 중기가 경금에 해당이 되어서 사월은 사는 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사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시간에 투출을 해서 수를 보좌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경자시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축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분들 사축 이렇게 원래는 사유축이죠. 사유축 회금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삼합으로 놓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자가 빠지면 본기가 빠졌기 때문에 합력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사축이 있다 하더라도 공력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그 차이가 더 중요해. 이런 것 자체가 이건 뭐 합력이 있다 없다 이 자체를 모르면은 보는데 큰 어떠한 무기를 하나 내가 놓친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들이 명리를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워요. 뭐 천간합도 배우고 무게합도 배우고 지지충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론들 지장간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는데 이론을 내가 하나를 모르면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무기 연장이 하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떤 큰 아이템을 내가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연장이 필요해요. 드릴도 필요하게 되고요. 납땜도 필요하게 되고 아니면 뭐 볼트 너트도 필요하게 되고 해서 모든 연장들과 어떤 부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그 어떤 조형물을 내가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것이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리 이론 하나하나가 내가 명리 사주를 보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 하나하나를 제대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잡다한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축 금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리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완벽하게 다 갖춰지게 되면 완전한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유 그래서 축이 하나 빠지는가 유축 사가 하나 빠지는가 아니면 유가 빠져서 사축이 되게 되면 이렇게 두 글자씩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본기가 빠졌을 때 합력이 있느냐 합력이 없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제 있다 없다 가지고 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답 있다 답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 중요한 것은 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 아니죠. 미토라든가 술토 같은 마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미월 그렇게 이렇게 화토가 왕할 때 술토라든가 다시 미토가 있다라고 하면 사주 국세가 굉장히 조열해지면서 이 신금 같은 경우가 뿌리를 두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지의 축토라고 하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축이 회금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축토라고 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월간에 있는 신금이 기토의 생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토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이거는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해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축토가 없는 상황에서 신금이 사해 통근한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신금이 힘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러나 사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토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흡수해서 금을 생조할 수 있는 설화생금할 수 있는 화생금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축토 있는 것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 금이 살아나게 되면 술을 생해줄 수 있는 술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축시도 뭐 경자시에 비해서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으로 임인시가 되면 자 제가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 등촉화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과열을 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화가 좀 왕하더라도 천간의 간목이라든가 실제로 임목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목을 얻었으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임수를 시간에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간 옆에 임수가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서로가 정임이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정화 입장에서 임수를 보게 되면 아주 멋진 낭구를 만난 것과 같고요. 임수 입장에서 정화를 보면 아리따운 여인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서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있지 않고 뭐 연간에 있다라고 하면 뭐 서로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막상 연애는 못하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바로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탐합하는 탐합이라고, 이거는 정의 합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탐합해서 서로 묶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미월, 4월, 5월 같은 경우 임수가 있으면 왕한 정화도 억제해주고 조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임이 합하게 되면 임수가 일을 하지 않고 연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죠. 그래서 임수의 역할이 엄청나게 거의 뭐 100%를 써야 되는데 1%, 2%대로 뭐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화일관은 연애하느라고 지할 일을 안 하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가 많이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번 쭉 볼까요? 을사병호 정미, 이 생신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을사병호 정미 하나만 써놓고 보면 되겠죠. 병호로 대표적으로 병호 한번 써놓죠. 병호가 된다라고 하면 미월에 상반월에 5월과 같은데, 이거는 사오미 남방이 되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화가 염렬한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또 사오미 남방 화가 지지로 화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화일간이 병화에 탈광되는 것으로 보아, 이거는 용신치용법이 정화의 용신치용법이 아니라 병화의 용신치용법을 따라야 된다. 뭐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용신은 똑같죠. 어차피 해중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해주고 어떻게 돼 뜨거운 열기를 조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 국세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서 임수를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주 국세가 조열하게 되면 금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토의 생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 신금은 소용, 즉 억압을 크게 받아서 수를 생하는 그런 용도가 많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화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고요.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나마 중화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화토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계속 화가 왕해져 가지고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무신시, 이거는 잘 보셔야 될 생시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미월에 상반월에 태어나서 5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화일간이 매우 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수로서 정화를 보강 내지는 정화를 억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신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하고 신하고 사신 합수가 되죠. 사신 합수, 수로화죠. 그러니까 미월에 사화가 더해져 가지고 매우 화가 왕해졌었는데, 이렇게 사신 합수가 되면은 사화의 기운이 많이 꺾이게 되고요. 사중에 있는 경금이 세력을 더 크게 얻게 되겠죠. 그러면 사신 합수가 되면은 정화가 사의 뿌리를 뒀던 것이 많이 약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미월이 아무리 상반을 화가 왕하다 하더라도 화가 왕하면 어떻게 돼요? 무토는 같이 왕해지게 되죠. 그러면 정화일간이 이게 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화가 일간이 토로 인해서 과설되겠고요. 내가 뿌리를 뒀던 사화가 수로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일간이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으면은 오히려 목으로서 정화일간을 생조해 줘야 되고요. 토를 어떻게 됩니까? 재해 주어야지만 약한 정화를 도와줄 수 있다. 이거는 글자 하나 때문에, 이 무신이라고 하는 글자 때문에 사신 앞에서 수가 돼서 정화의 뿌리가 약해지겠고, 무토가 투출함으로 인해서 정화 일간을 많이 과설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왕했던 일간이 오히려 약해졌다. 그래서 원래 임수로서 수로서 조후하고 정화 일간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 바뀌어서 오히려 목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목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을 굳이 쓸 수는 있겠지만 공력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계속 화가 왕한 쪽으로 가가지고 금수를 용신 내지는 희신으로 써야 되는 중에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일간이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기우시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한번 생시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의 왕세와 한열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주의 묘미이면서 또 보기 힘든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